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했으나 시댁의 과도한 혼수 요구는 물론 저희 집을 기망한 행동으로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철저하게 선을 넘는 시댁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했는데 하고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서로 능력이 되는 대로 준비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욕심이 화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고 파혼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는 서울 4년제 졸업 후 유명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된 건 친구의 소개였으며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연락하고 지내면서 호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족함이 없이 돈을 벌고 있었지만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편입 준비를 했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편입시험 불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공부를 또 하려고 하냐며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너 무시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편입시험 자체가 진짜 어려워. 모집 인원도 적은데 지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경쟁률이 장난 아니라고. 나도 알아. 그런데 정말 꼭 되고 싶어서 그래. 이번에 떨어져 봤으니 너도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 잘 알 텐데 그걸 또 준비하겠다는 거야? 한번 해봤으니 뭘 더 준비하면 될지 알겠던데?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그만둘게. 그래야 미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아유, 쉽지 않다니까. 네 고집도 못 말린다. 그럼 이왕 하는 거 이번엔 더 준비 제대로 해봐.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나빴지만 괜한 자격지심이라 생각해서 단순하게 나를 걱정해 준다고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계속 남자친구의 말을 신경 쓰면 저만 속상했으니까요. 그래서 꼭 합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희진이 왔어? 오늘은 퇴근이 늦었네? 응, 엄마. 오늘 영어학원도 들렸다 오느라 좀 늦었어. 근데 오빠 안 왔어? 일 끝나고 온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온다고 했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 다음에 온대. 얼른 씻고 자. 에이, 오랜만에 오빠 얼굴이나 볼까 했는데. 알겠어. 엄마도 얼른 주무세요.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같이 살지는 않고 무대 설치 일을 하면서 혼자 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와 오빠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오빠가 독립 후 저는 엄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빠를 보면서 독립 생각이 간절하긴 했지만 엄마가 몸이 약하셔서 걱정이 되기도 하니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3년 정도 되었고 서로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서로를 잘 알다 보니 저희는 당연하게도 결혼도 할 생각을 하며 만났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된 것 같았죠.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난 뒤 저는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갔는데 두 분 다 너무 좋아 보이셔서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시집살이가 존재한다고 하길래 설마 했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죠. 희진이라고 했나? 듣던 대로 아주 예쁘네. 부모님은 잘 계시고? 네. 그런데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엄마와 오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부인이 혼자 힘드셨겠구만.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건강하시고 괜찮습니다. 둘이 결혼하면 집은 우리 쪽에서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대신 희진이가 혼수를 해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인사를 간 첫날 바로 집이랑 혼수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언젠가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건 제가 주방대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난 뒤 은근히 자기 아들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괜히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회사에서 연봉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남자친구 연봉이 훨씬 더 높을 거니 결혼하며 돈 관리 잘해야겠다는 둥 오해할 수 있는 말도 하셨거든요. 거기다 남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말도 없고 무뚝뚝해 보여 저와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으나 딱 봐도 저를 탐탁지 않게 보는 눈빛이라 내심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부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시고 시모는 주부였는데 신우는 전문대 나와서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부가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니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다는 말씀도 듣고 왔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돈을 벌기 시작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1억 4천까지 돈을 모아놓은 상태였고 물론 엄마의 도움으로 쓸데없는 지출을 줄였기에 모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처음 적금을 들기 시작해서 목돈을 만들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 후부터는 돈 모으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 가진 돈이 얼마인지 재산을 합쳐야 하니 저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연봉이 너보다 높아도 대학 졸업에 군대까지 다녀와서 너보다 한참 늦게 취업했는데 너만큼은 못 모았어. 그런데 왜 자꾸 물어? 나도 알지.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재산도 합쳐야 하는데 알려줘. 나도 다 공개했잖아. 결혼 자금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 마. 엄마랑 아빠가 집 해주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내가 너보다 연봉도 높은데 어차피 내 돈으로 생활할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3천만 원 모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적은 돈 아니고 큰 돈입니다. 3천이라는 돈을 모은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자친구는 취업도 늦었고 같은 또래 중 아예 돈도 못 모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래도 3천이나 되는 돈을 모았으니 잘했죠. 그런데 계속 자기 돈으로 생활비 쓸 거 아니냐는 둥 저는 어차피 나중에 애 낳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될 거니 자기한테 의존하며 살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난 애기 낳고도 계속 일할 거야. 맞벌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기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알지만 나도 적지 않게 벌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 마. 아니, 난 그런 뜻은 아니고 친구들도 보니까 같은 대기업 다니는 와이프도 결국 주부가 된다고 하길래.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응? 결혼 앞두고 많이 싸운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 싸움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또 편입 공부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갔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도 인사를 왔고 이후로 저는 예비시댁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를 퇴근하고 오라고 하는 날이 많아서 가보면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고 또 어떤 집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욕심이 없고 둘이 살 정도의 크기만 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모는 제가 갈 때마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항상 이쁘다고 해주시고 좋은 집도 해줄 테니 자기 아들이랑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그럴 때면 옆에서 신우가 따가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곤 했는데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철부지로 보였거든요.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도 굳이 할 말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하는 자리여서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사히 잘 넘어가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상견례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도 했다는데 과연 저희는 어떤 분위기일까 걱정이 앞섰죠. 얘는 다 늦은 저녁에 옷장은 왜 뒤지고 그래? 엄마, 옷이 왜 이렇게 없어? 자켓도 없고 다 티셔츠에 바지뿐이잖아. 진짜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 좋은 옷도 안 사드리고 뭐 했나 몰라. 안 되겠다. 내일 시간 좀 내. 마침 주말이니까 같이 백화점 가자. 무슨 백화점이야.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돼. 상견례도 있고 또 엄마 평소 입을 옷도 내가 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백화점에서 구경하고 사고 그러자. 응? 엄마는 평소 꾸미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셔서 외출복이 딱히 없으셨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있고 결혼 전 엄마에게 좋은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어 큰맘 먹고 백화점 나들이를 갔습니다. 사실 저도 백화점에서 옷을 잘 사지는 않습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이뻐 보이는 옷을 사곤 했는데 엄마는 다르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입어보고 해야 좋은 옷도 살 수 있으니 귀엽고 안 간다고 하는 엄마를 끌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여성복이 있는 층으로 갔더니 정말 멋진 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장도 한 벌 사드리고 또 평소 입고 다닐 만한 옷도 여러 벌 샀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방도 하나 사드렸어요. 명품 백으로요.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에코백이 전부인 엄마에게 이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부담된다고 안 산다고 하셨지만 막상 사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좀 신경 쓸 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더 잘해드리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간만에 엄마와 단둘이 데이트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엄마랑 오빠 이렇게 셋이 일찍 도착해서 예약한 식당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가 도착했는데 신우는 안 보이더라고요. 암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희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집 얻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맞죠. 대신 혼수를 희진이가 해오면 좋겠는데 전에 들어보니까 애들이 서로 말을 맞췄더라고요. 예단을 생략하자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단 따로 안 하는 추세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냐 했는데 둘이 결정한 거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뭐 둘이 살 건데 둘이 결정하는 게 맞죠. 저희는 그럼 뒤에서 지켜보죠. 그런데 둘이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아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비 시모는 알아서 하게 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자기 아들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엄마 옷차림과 명품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온 말이었는데 아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사치를 할 것 같았는지 저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죠? 암튼 상견례는 큰 이견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제가 걱정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회사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또 가구랑 가전 알아보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엄마 표정이 언젠가부터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아무 일 없다고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예비 시모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수를 어마어마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본색을 드러낸 거죠. 진짜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엄마, 그래서 뭘 해오라고 했는데 그래? TV랑 김치냉장고 돌침대, 명품 가방, 안마의자, 그리고 뭐더라?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또 있어? 잠깐만, 여기 적어놨어. 여기 보면은
예단으로 반상기 세트도 있고 친척들 이불도 해오라고 되어 있네? 아니 그때는 예단 생략하기로 했다니까 알겠다고 하고선 이게 대체 뭐야?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전화로는 예단 최소화하자 그러더니 전화 끊고 나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핸드폰으로 톡이나 문자를 잘 보내지 못하시거든요. 저한테 아주 가끔 문자 한 통 보내시는데 그때 오타가 정말 많았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평소 문자 보낼 일이 있으면 자기 여동생이 대신해준다고 했는데 딱 느낌이 왔습니다. 예단이며 혼수 목록을 신우와 얘기한 것 같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뭘 받을지 골라가며 문자로 보낸 듯 했습니다. 명품 가방의 경우 모델명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딱 봐도 신우가 써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왔고 그것도 엄청 긴 문장이라 신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기로 했습니다. 예단 생략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된 건지 이유라도 물어볼 생각으로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말렸습니다. 희진아, 그러지 마. 수찬이가 집도 해온다고 하는데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응? 네가 따지면 싸우기밖에 더해. 결혼 전에 얼굴 붉히는 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엄마, 그래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어딨어. 아무리 집을 해온다고 하지만 그거 어차피 수찬이 명의일 거고 어떤 집을 해준다고 말도 안 해주는데 몇 평인지 그리고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아직 모르잖아. 나한테 같이 보러 가자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도 요즘 집 구하기 힘든데 그냥 하기로 하자.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로 큰 소리 오가는 게 싫다며 그냥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마 딸이 시집가서 제대로 못해가면 그걸로 책 잡힐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퇴근 후 남자친구와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 분명히 예단 생략하기로 안 했어? 예물도 서로 커플링 하나씩만 나눠 끼기로 했고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는 예단 목록이랑 혼수는 뭐뭐 해와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어? 난 모르는 일인데? 엄마가 그랬다고? 한번 물어볼게. 어떻게 한 집에서 살면서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자기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런 연락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 난 처음 들어. 그리고 보통 혼수예단 이런 건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건데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야지? 알았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물어볼게.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듯 얘기했고 예비 시모에게 물어본다는 말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싸운다더니 결국 저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네요. 그렇게 제가 원하던 결혼을 꿈꾸기 어렵다고 생각이 될 즈음 저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평소 몸이 약하셔서 병원에서는 감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급성 폐렴으로 입원 후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위험하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와 오빠는 슬픔에 빠졌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도 함께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희진이가 많이 힘들 텐데 잘 이겨내자. 응?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우리 그렇게 비마. 네. 사실 저는 그 어떤 위로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오빠는 저와 달리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위치도 알아보고 친척부터 우리 엄마의 지인까지 연락하면서 엄마의 사망 소식을 알렸죠. 같이 가구랑 가전도 보러 다니기로 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같이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같은 하늘 아래에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장례 준비도 해야 하고 손님이 오면 인사도 해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셨는데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엄마는 화장 후 납골당에 모셨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멀자는 곳이니 자꾸 오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텅 빈 집에 오빠와 저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니 허전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올 것 같았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도 쓰고 종일 집에만 있었죠. 오빠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야 해서 저와 내내 같이 있어주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잠깐 제 얼굴을 보러 오는 정도였습니다. 희진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장모님 돌아가신 건 슬프고 네 마음도 아는데 그렇다고 회사도 안 나가고 우리 결혼 준비도 손 놓고 있으면 돼? 알아. 근데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단 말이야. 남자친구는 저보고 이제 털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를 벌떡 일어나게 해준 건 바로 시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집 계약하셨대? 어디야? 어떤 집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 사시던 이 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시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집 해준다고 큰 소리 떵떵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 엄마 돌아가시니 친정집 비었다고 여기서 시작하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다고 해도 여긴 엄마 집이야. 내 집 아니라고. 아니 근데 결국 네 집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집 얻는데 돈 쓰지 않아도 되고 좋지 뭐. 자기 말대로 결국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결혼 안 한 오빠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 집을 쓰고 말고 결정할 수 없다고. 저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연락해서 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빠 지금 바빠? 퇴근하고 집에 들를 수 있어? 오늘은 안 되고 내일 갈 수 있어.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고 나 신혼집 말이야. 시댁에서 엄마 살던 집에서 살라고 하셨대. 뭐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먼저 집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집은 자기들이 해줄 거니까 나보고 혼수해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집 안 해준대. 일단 알았어. 내일 일 마치고 바로 집에 갈게. 그리고 너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밥도 챙겨 먹고 이제 회사도 나가고 그래. 알았지? 그럴게. 내일 꼭 와. 저는 오빠와 전화를 끊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떠나간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제 할 일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회사도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건데 저렇게 쉽게 말 바꾸는 시댁이라면 결혼 후 분명 제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일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퇴근 후 시댁에 오라고 하는데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퇴근 후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한다는 말이 우리 수찬이한테 얘기 들었어? 네? 무슨 얘기요? 집 말이다. 너네가 살 집. 네. 그런데 분명히 어머니께서 집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혼수는 제가 하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예단이면 혼수 목록도 다른 말 안 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 애들 예단 생략한다고 한더니 당신 뭘 또 해달라고 한 거야?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여자들이 더 잘하는 거니까. 그래요 아빠.
다 엄마가 생각해서 보내준 거니까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고요. 신우는 옆에서 얄밉게 시모 옆에 꼭 붙어서 계속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가 사시던 집은 제 집 아니고 저한테 오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내 말대로 못하겠다 이거야?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오빠와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할 말만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 앞에서 저의 이런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했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제 뒤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없다고 벌써 저렇게 티내는 것 좀 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암튼. 너 조용히 안 해? 세연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죄가 뭘요. 그래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 한나한테 그래요? 얘야 그럼 잘 가라. 전화 주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도 저의 이런 행동이 어른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친정집을 신혼집으로 하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집을 알아본다고만 했지 여태 단 한 번도 집 보러 가자는 말도 안 했으니 답답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집을 알아보긴 한 건지도 의문이었고요. 뒤이어 저를 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사과를 하고 가라고 했고 제가 아무 말 없이 노려보자 야, 신혼집 얻을 돈 굳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랑 말하기 싫다. 가라. 아니, 이렇게 가면 어쩌라고. 우리 엄마 화난 얼굴 못 봤어? 사과는 하고 가야지. 앞으로 우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너? 나 화난 얼굴 안 보여? 우리 당분간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마침 오빠도 와 있었고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진아,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 이 결혼 하고 싶으면 엄마 사시던 이 집에서 신혼 시작해.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 요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오빠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 혼자 이 집 가지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사는 집도 있잖아.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앞으로 남겨주신 재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 때문인 거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빠 때문도 아니고 이 결혼은 생각할수록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잖아. 그런데 결혼 이게 참 쉬운 게 아닌가 보더라. 내 친구 민욱이 알지? 걔가 만나는 여자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줬는데 민욱이 여자친구 오빠가 이번에 결혼 준비하나 봐. 그러면서 집은 남자가 해가는 거니까 해준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알아본 게 월세집이라 언제 말을 꺼내야 하나 기회만 보고 있단다. 시댁에서 집 해준다는 얘기 듣고 너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 뭐? 뭐 그런 집이 다 있어? 민욱 오빠는 그런데도 그런 집안 여자랑 계속 만나는 거야?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친이 또 백수여서 민욱이가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아주 힘들댄다. 처음엔 얼굴이 엄청 이쁘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잠깐 내가 보여줄까? 이쁘긴 하던데. 그러면서 저한테 오빠 친구와 그 여자친구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글쎄 그 여자가 제 신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우가 오빠의 친구와 사귀고 있었던 거였죠. 제 귀에 그 얘기들이 들어올 줄도 모르고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 오빠 결혼 준비 과정을 다 얘기했더랍니다. 결국 그 월세집은 저희 신혼집을 말하는 거였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기가 차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이 결혼 당장 때려치우라고 하셨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한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하기도 했고 월세집 사건도 알게 되고 나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월세로만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았잖아요. 저나 남자친구가 돈 합쳐서 부족한 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신혼집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집은 보여주지도 않고 해줄 수 있는 집은 월세면서
오히려 저한테 혼수나 예단을 요구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빠도 결혼 안 할 거면 분명히 제 의사를 밝히고 끝내는 게 맞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희진아, 잘 지냈어? 너 그렇게 가고 나서 나도 마음 안 편했어. 예, 나도 왔다. 여기가 사부인이 사시던 집이구나. 좋네. 남자친구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예비 시모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집 구경하듯 방문도 다 열어보시고 화장실도 보시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상당히 불쾌했던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집 구경 오신 거예요? 야, 넌 왜 그렇게 말해? 엄마가 어차피 우리 살 집이니까 둘러보시는 건데. 살긴 누가 살아? 내가 그러겠다고 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래 뭐 이 정도면 됐다. 방도 3개, 욕실도 2개나 있고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네.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시모가 저에게 건넨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꼭 필요한 것만 넣었고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둘이 한번 알아보고 또 필요한 건 얘기를 해. 내가 떼어다 주마. 둘이 살 집이니 명의는 공동명의를 하는 거 알지? 저는 여기서 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명의요? 아니 여기서 저희가 산다고 한 적도 없고 산다 한들 왜 공동명의를 해요? 왜기는 우리 아들이 연봉 얼만지 너도 알잖니. 결국 내 아들 돈으로 생활하게 될 텐데 집 명의는 공동으로 해야지. 힘들게 구할 필요 없이 네 엄마 집에서 살면 되는 걸 넌 왜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신혼집 얻을 돈도 굳고 좀 좋아.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희 살집 해주신다고 하신 거 정말이었어요? 그럼 정말이지. 내가 너더리고 거짓말했겠니? 계약까지 했는데 사부인 돌아가시고 취소했다. 저희가 살집인데 왜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취소하셨어요? 아무리 너네가 살집이라고 하더라도 돈은 우리가 내는 건데 계약 다 하고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계약 취소했다던 집 어디였는지 말씀해보세요. 어떤 집인지 궁금하니 보고 오게요. 취소했는데 그걸 알아서 뭐하게? 그리고 아무리 친정엄마 집이라 해도 너한테는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 예단이나 혼수는 내가 말한 대로 해오너라. 이 말 하려고 왔다. 그나저나 집 괜찮네. 이 동네는 시세가 얼마 정도 하니? 제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한 채 본인 할 말만 하고 있는데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야, 너는 왜 소리를 질러? 아니, 너 이렇게 배웠니?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한테라도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어야지. 난 네 시어머니야. 요즘 애들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네가 딱 그 모양이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못 배웠고요.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희 신우집 월세방이었다면서요. 그래놓고 어떻게 그런 예단을 해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이 결혼 못한다고 선언했고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을 때렸다며 어찌나 화를 내던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를 억지로 밀어내듯 내보냈습니다. 다행인 건 그 어떤 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여서 손해보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크게 상처를 받았죠. 물론 서로 돈이 없어서 월세로 시작해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벌고 남자친구도 돈을 버니 서로 차차 집을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집인지 끝까지 보여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계약했다가 취소했다고 하질 않나. 거기다 엄마 집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혼 선언 후 회사 일과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지만 다 안 받았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보기 싫었기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결국 저를 보고는 뛰어와서는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희진아, 나 여태 기다렸어. 근데 나 보고도 그냥 가려고 했어? 왜 왔어? 내가 분명히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 말 못 알아들은 거야? 아니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아니, 알아. 충분히 네 마음 안다고. 사과하려고 온 거면 그냥 가. 사과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가 직접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야,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때 내 뺨 때리고 우리 엄마 엄청 화난 채로 집에 갔어. 내가 엄마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네가 아냐고. 네가 맞을 짓 했다는 건 왜 몰라? 그리고 사과하고 싶다 치면 같이 오지 왜 혼자 왔어? 아무리 그래도 모양새가 좀 그렇지. 엄마랑 나랑 회사 앞에 서 있으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엄마 한번 만나봐. 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꼭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아, 제발 희진아. 저는 결혼도 끝난 마당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끝까지 예비 시모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여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과받고 한 번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정확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카페를 예약해 두었다며 주소를 문자로 보냈고 저는 혼자 나가기 좀 그래서 오빠에게 부탁해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때는 오빠가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통창으로 된 카페였고 주차장에서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대놓고 심호흡을 하고 내리려는데 창안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 옆에는 시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고 오빠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들어오겠다며 그 말만 듣고 저는 카페 안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앉아라. 오느라 고생했다. 우리는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넌 뭐 마실래? 전 됐어요. 야, 그래도 시켜. 요즘 1인 1주문인 거 모르냐? 전 주스 마실게요. 그래. 내가 널 부른 건 사과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다. 그때 내 말이 많이 서운했니? 내 아들 때릴 정도로? 저 이 자리에 사과받으러 온 건데요. 뭘 또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대로 사부인 집에 살라고 한 거 그거 미안하다. 그런데 너네도 살 집은 필요하잖니. 안 그래?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얘가 정말? 그래, 우리가 집을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너무 비싸서 월세방 알아본 게 맞다. 그것도 절대 싼 집은 아니었다고. 우리도 딸 하나 남은 거 시집 보내야 하는데 아들한테 좋은 집 해주고 나면 부족하잖니. 그거 이해 못 해줘? 그래, 엄마 말도 맞아. 안 그래, 희진아? 그리고 나 그 월세집 보고 왔는데 월세집만 나쁘지 않았어. 나 그 집 본 적도 없는데 혼자 보고 왔어? 그럼 월세방이었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 그게... 수찬이 너 잠깐 나가 있어. 아, 왜요? 저도 있을래요. 그냥 말씀하세요. 너 여기 있으면 나 얘기 안 할란다. 알았어요. 금방 얘기하고 불러요, 그럼. 그렇게 예비 시모는 갑자기 남자친구를 잠깐 나가 있게 하고는 저에게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매번 큰 소리니? 나이 든 내가 여기까지 와야 했냐?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엄마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나랑 수찬 아빠가 부모 노릇 해줄 텐데 잘할 생각을 안 하고 대체 뭐가 잘났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지방대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 안 들었어. 그런데 내 아들 욕심내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예단이나 혼수도 딱 그 정도만 해오면 된다고 한 거고. 그게 적어요? 저흰 예물 필요 없다고 서로 반잔하만 끼자고 했어요. 그것도 다 처음에 알겠다 하셔놓고 왜 나중에서야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셨던 건데요?
생각해보니 손해 아니냐? 지금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버니? 결국 애 낳고 집에 들어앉으면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살 텐데 내가 그 정도 요구도 못해?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시나 본데요. 제가 지금 수찬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나온 자리인가요? 저 이제 거지근성이는 그쪽 집이랑 다시는 엮이는 게 싫어서 그거 말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미 파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어머님이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온 거라고요. 집 해준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월세빠인 거 말도 안 하시고 혼수나 예물이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아요? 제가 언제 먼저 집 해달라고 했나요? 상견례 때 보니 사부인 옷도 비싸 보이고 가방도 명품이던데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 너도 그런 거 내 아들 돈으로 살 거 아니야? 아니냐고!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내 아들 같은 조건하고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올 수 있는 거다.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벌어서 사요. 자식이 커서 결혼하는 거면 잘 살 수 있게 행복을 빌어주는 게 맞지. 지금 너무 추한 거 아니에요? 뭐, 추해? 이게 정말? 그러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내뱉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노려보듯 하던 예비 시모는 마시고 있던 커피잔을 계속 만지작거리더니 차마 제 얼굴에 뿌리지는 못하고 제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손등으로 커피가 쏟아져 약간 데였고 치마에도 커피가 흥건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남자친구가 뛰어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제 손등이 빨갛고 옷도 망가지자 남자친구는 시모를 향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엄마, 왜 그래? 말로 해. 이게 말로 하게 안 하잖니? 내 속을 자꾸 긁는데 어떡하니? 너네 엄마 정상 아니야. 거기다 냉장고부터 명품 가방에 돌침대 그리고 친척들 옷까지 해오라는데 내가 미쳤냐? 그걸 다 해가게? 정신 차려 너. 그지 같은 너네 집에 시집올 여자만 불쌍하다. 물론 결혼할 여자도 없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제 앞에 있던 주스잔을 들고는 예비시모가 아닌 남자친구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안에 얼음도 들어있었는데 얼음에 눈을 맞았는지 계속 아프다길래 나는 화상 입었다고 치료비 청구한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년이? 가긴 어딜 가? 그리고 뭐 불쌍해? 누가 누구한테 불쌍하대? 어? 내 아들한테 시집올 여자 줄 섰어? 줄 섰다고? 이게 가분한 줄도 모르고. 야 김수찬, 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나오려는데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빠가 뛰어들어오더니 너 그렇게 살지 마. 내 동생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때려도 시원찮아. 앞으로 내 눈에 한 번 더 보이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저는 오빠와 같이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그냥 가기 싫어서 엄마 얼굴 보려고 낙골당으로 향했는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전 예비시댁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공부를 위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나름 좋은 회사라 그만두기 아까웠으나 제 꿈을 위해 과감히 퇴사를 했고 대신 후회 없을 만큼 공부에 집중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수의학과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 줄도 모르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어이없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희진아 잘 지내? 엄마가 예단이며 혼수며 없던 걸로 해준다고 집도 예정대로 해줄 테니 그만 화 풀고 결혼 안 하는데 연락 줘. 예단은 목록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해오면 된다고 했고 참고로 집은 월세 아니고 전세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 웃긴 문자 아닌가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씹었습니다. 진작에 번호는 지웠는데 오래 만났으니 지워도 누구 핸드폰 번호인지는 알 수 있었죠.
결국 저는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는 전 남자친구나 전 예비시댁이나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신경 썼습니다. 이후 제 오빠의 친구 중 전 예비 신우와 사귀고 있다던 민욱 오빠를 통해 듣게 된 내용인데요. 자기 오빠는 엄마 성화에 못 이겨 선을 계속 보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여자 쪽에서 퇴짜를 놓고 자기 오빠 역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못 만나고 있다며 선을 그만 보고 싶다고 했대요. 엄마랑 오빠가 매일같이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도 했다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조건 보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식 고생하는 꼴이니 시모는 아마 평생을 가도 모를 겁니다. 자식 위하는 길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인데 어떠셨나요? 생각할수록 이해 불가인 시댁이죠? 저라면 그 수모를 겪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 남친이나 그 집안은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끝까지 결혼하라고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살면서 때로는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저런 일을 겪다 보니 할 말은 또 하고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멋지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